안녕하세요. 한지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헌문제 14편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5장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장무중이 이 방으로 구 위후어 노하니 수왈 불요군이나 오 불신냐 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장무중이는 지난번에도 나왔었는데요. 이 장무중이 방으로 방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 장무중이의 시급입니다. 시급인데 이 시급도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고위 관료 같은 경우에는 현물로 녹을 받는 게 아니고 땅을 떼준다. 그리고 그 땅 떼어준 땅을 시급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사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권한을 그 사람한테 준다고 했어요. 나라에서. 그러면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그 지역을 통치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급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근거지가 되게 됩니다. 이 장무중이라고 하는 노나라 대부가 받았던 시급 이름이 방이라는 시급이었어요. 방이라는 고을이었어요. 근데 이 장무중이가 요 사건이 있기 전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뭔가를 잘못을 해서 죄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져가지고 이 사람이 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었어요. 장무중이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짓고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기회를 엿보아서 자신의 그 시급인 이 방으로 옵니다. 다시 와가지고 사람을 이제 보내요. 그 노나라 조정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노나라 조정에서는 이 장무중이가 죄를 졌으니까 계속해서 이 땅을 통치하도록 두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장무중이는 이 방이라는 땅을 빼앗기면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그 근거지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로 다시 돌아와서 군사들을 배치를 하고 무력 시위를 하면서 노나라 조정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구위후어 노 이랬습니다. 노나라에 즉 노나라 조정에 요구를 했어요. 뭘 요구를 했냐면 위후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조정의 뜻대로 이 방 땅을 떠날 테니 내가 원하는 내 후임자, 후계자를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달라. 그러면 내가 떠나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반란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그것이 장무중이 방으로서 노나라의 자기 후계자를 삼아줄 것을 요구하니 이 말이에요. 요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생각은 신하가 돼가지고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자신의 그 근거지인 방 땅에 군사 경제적인 힘을 믿고 그것을 믿고 자기 요구 조건을 조정에 제시하고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반란을 하겠다고 반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무도한 모습을 보여주니 여기까지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 수할 불요군이나 오 불신냐 하노라. 비록 불요군이라고 말은 하지만 즉 임금을 요자가 아까 뭐 약속, 구속 이런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약속도 되고 구속도 되고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뭣도 있냐면 협박도 있어요. 협박, 강요. 이런 의미도 요 요자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을 협박을 하면 안 되죠. 요군을 하면 안 되는데 불요군은 요군을 임금을 협박하지 않았다잖아요. 근데 지금 공자 말은 장무중이가 비록 나는 임금을 협박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나는 믿지 않노라. 불신냐 하노라. 그러니까 나 지금 임금 협박해 하고 말을 하거나 또는 임금의 목에다가 막 칼을 들이대야만 그게 협박이냐. 이렇게 하는 게 협박이지. 그거예요. 장무중이가 이렇게 했는데 협박을 안 했다고 말을 하지만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지금 우리들한테는 뭐 큰 교훈을 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사건에 대해서 공자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어떤 정치인들이 말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 말 안에 또는 그 행동 안에 숨어 있는 의도, 이런 것들을 보아야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하는 말만 가지고 자기는 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믿지 않는다. 이런 사례로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 보시죠. 자왈 진문공은 휴리 부정하고 제환공은 정의 불율하니라 이랬습니다. 자, 이건 이제 진문공이라는 인물하고 제환공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둘의 차이를 얘기를 한 건데, 우선 이 사람들의 차이보다 뭘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 주나라가 있었습니다. 주나라, 천자국 주나라. 이 주나라가 있었는데 이 주나라가 수도가 이쪽에 있었어요. 서쪽에. 이 서쪽에 있는 수도를 주나라인데 종주라고 불렀어요. 종주, 서쪽의 수도를. 그런데 이 서쪽에 있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불편함이 많았어요. 동쪽에 있는 신하들한테는 너무 먼, 천자가 계시는 곳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여기쯤에 그 행정수도 같은 것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성주라고 불렀어요. 성주. 그래서 천자가 보통은 여기 종주에 계시다가 그렇다가 이제 제후들을 다 불러 모아서 뭔가를 해야 하는 이제 일이, 행정적인 일이 있다 그러면 천자가 이쪽으로 가시고 제후들도 다 이쪽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것이 성주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천자가 이제 여기 안 계시는, 여기에 계시는 건데, 나중에 주나라의 유왕이라고 하는 천자가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거기 그때 이제 뭐 포사 뭐 이런 그 여자도 등장하고 뭐 이렇게 해줘.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오랑캐들의 침략을 받습니다. 침략을 받아서 이 유왕이 그 포사라고 하는 여자에게 이제 빠져가지고 자기 왕비를 폐위를 시키고 태자도 폐위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포사를 왕비로 만들고 그 포사에게서 낳은 아들을 태자로 만들고 막 이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 수도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서 그 유왕도 죽고, 그리고 이 수도도 이제 더 이상 수도로서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 파괴가 되어서
수도를 어쩔 수 없이 이 동쪽의 성주로 옮깁니다. 이것을 동주라고 해요. 이 수도를. 이 시대를 동주시기라고 그럽니다. 이때부터를. 그리고 수도를 동쪽으로 옮겼다 그래서 저것을 동천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천자를 세우는데 이 천자가 아까 유왕의 아들로서 폐위가 되었던 사람을 천자로 제후들이 옹립을 합니다. 임금이 신하들에 의해서 세워지면요. 웬만한 임금들은 그날 그 임금부터는 이제 임금이 임금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허수아비 임금이 된다고요. 이제 그래서 천자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제후들이 천자의 말을 이제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제후들이 이제 막 천자가 천자의 권위를 상실하고 제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천자가 됐기 때문에 제후들이 이제 그냥 뭐 이제 날뛰게 됐죠. 날뛰게 됐는데 그 날뛰게 되는 제후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기강을 잡았던 사람이 제환공입니다. 그래서 이 제환공이 힘을 가지고 가장 강력한 힘이 있었으니까 그 힘을 바탕으로 제후들을 눌렀어요. 누르고 준동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천자를 그러면 과거에 옛날에 천자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높이 숭상하고 떠받들면서 이렇게 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고 제후들을 자기 밑으로 딱 줄 세우고 천자를 높이는 척 했지만 이제 이미 제환공 마음 속에도 천자를 능멸하는 마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제환공이 죽고 난 후에 진나라의 문공이라고 하는 또 한 명의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진 제후가 등장을 했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요 제환공이 5명의 다른 제후들을 누를 수 있었던 힘을 가진 제후를 폐제후라고 하는데 이 폐제후 5명이 5패예요. 5패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제환공이고 두 번째 인물이 진문공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환공은 첫 번째 인물이니까 그나마 기존에 있었던 그 질서, 주나라의 정치 질서의 영향을 더 받았죠. 그래서 힘을 바탕으로 제후들을 찍어 누르고 천자를 떠받드는 척 했지만 제후들이 힘을 가지고 천하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시초를 열었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제환공은 그나마 진문공보다는 나아서 바르고 속이지는 않았다. 근데 두 번째로 가니까 이 진문공은 속이고 바르지 않았다. 이랬죠. 그러니까 1번에서 2번으로 내려가니까 더 바른 방식이 아닌 잘못된 방식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이제 제후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네 번째로 내려가면 어떻겠습니까? 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세태를 비판하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진문공은 속이고 바르지 않았으며 훌하였고 정하지 않았으며 그 제후들을 다루는 방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환공은 정하였고 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환공이 더 낫다 이런 말처럼 보이지만 뭐 그런 말도 되지만 이제 진짜 속뜻은 이제 뭐겠냐 그러면 첫 번째였던 제환공은 그래도 이랬는데 두 번째로 내려가니까
진문공 때는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저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 더 많은 그 잘못된 모습으로 그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끌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주는 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17장을 보시죠. 자로왈 환공이 살 공자규하얀을 소홀은 사지하고 관중은 불사하니 왈 미노인저 이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관중이라는 지난번에 제가 관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과 과가 있는데 그 공과 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에게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공자가 답을 한 것이 뒤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로가 물었어요. 환공이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제환공이죠. 제환공이 살 공자규라고 하는 공자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뭐냐면 제환공이 제나라 임금이 되기 전에 둘 다 공자들이었는데 그 공자들이 두 공자가 임금의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경쟁을 했을 때 상대편에 있었던 공자규라는 사람을 결국 나중에 환공이 되는 사람이 죽였어요. 죽였는데 그때 이 공자규를 모셨던 신하들이 누구였냐면 소홀하고 관중이었어요. 관중이 소홀의 신하였습니다. 공자규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모시는 주군인 공자규가 죽임을 당하자 그 신하였던 소홀이는 따라서 죽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신하였던 관중이는 불사 안 죽었어요. 자기 주군이 죽었는데 죽지를 않고 나중에 결국 어떻게 했냐면 이 관중이가 그 정적이었던 말하자면 임금의 자리를 놓고 싸웠던 환공의 밑에 가서 벼슬을 합니다. 이제 그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관중이 이렇게 하였으니 왈 미노인저 이랬죠. 인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이 관중이가 불인합니다. 이런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했어요.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환공이 규합 제후호대 불이병거는 관중지력이 여기인이리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게 이제 뭐냐면 내가 모셨던 주군이 그 싸움에서 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분을 모셨던 신하인 나로서는 같이 따라 죽는 것이 이제 충성이고 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문화로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었던 다시 말하면 나의 주군을 죽인 정적의 밑에 가서 내가 벼슬을 한다. 이것은 더더군다나 충성스럽지 못하고 신의를 저버리는 이제 그런 행동이죠. 관중이 보인 모습이 그렇다고 지금 자로가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것을 인하다 아니다라는 말로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걸 자로는 미인이라는 말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공자가 답을 하는 장면은 그 자신이 섬겼던 공자규를 따라 죽어야 한다 안 한다를 가지고 이 관중이가 인하다 안 하다를
인하지 않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적이었던 환공을 섬겨서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적이었던 환공을 따라와서 섬기면서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웠거나 자신의 부귀 영달을 추구했다고 그러면 그놈은 나쁜 놈이지. 근데 공자규가 아니라 환공을 섬겨서 그래서 환공과 함께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고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자 얘기는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환공이 제후들을 규합을 했어요. 규합이라고 있습니다. 규합. 그러니까 아까 주나라가 동쪽으로 수도를 옮겨서 동주시대, 춘추시대가 전개가 되면서 그러면서 제후들이 이제 막 천자를 무서워하지 않고 날뛰게 되니까 힘을 가진 제후, 제환공이 그 날뛰는 제후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규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날뛰지 마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리를 할 때 불이 병거로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힘으로 막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면서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우리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을 우리 서로 지키자 하고 그때 약속을 만들거든요. 몇 가지 종목의 약속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병거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금은 무력적인 방식이 아닌 조금은 문화적인 방식으로 그 상황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환공이. 근데 이게 전부 관중지 력야니 이랬다고요. 이게 모두 관중의 힘이었다. 관중이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실행은 제환공이 했지만 그 이면에서 그렇게 되도록 한 사람은 관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인 그 인합만 하겠는가? 그 인합만 하겠는가? 그러니까 누가 그의 인합만 하겠는가? 왜냐하면 인이라고 말했잖아요. 자로가. 자로는 근데 같이 따라 죽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인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공자는 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관중이 이게 다 관중의 힘인데 이런 관중을 누가 인하다는 측면에서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인이라는 것은 세상을 막 전쟁이나 이런 힘으로 막 찍어 눌러서 막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막 피가 튀고 막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세상이 혼란스러울 수 있었던 것을 혼란스럽지 않게 만들었는데 그 과정의 방법도 무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했다면 누가 이 시기에 관중만큼 인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글을 읽을 때 공자의 제자들은 자꾸 인이라는 것을 들먹이는데 인이라는 걸 들먹이면서 내용은 충성스럽지 않았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내용을 증거를 대면서 인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관중이 보여준 그 모습을 부정적으로만 평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공자는 관중이 문제가 있는 것은 뭐 있지만 또 그가 그 시기에 그 시대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시대가 그만큼 안정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부분은 또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자는 얘기를 하죠.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자공의 질문에도 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